다들 어쩔 수 없이 연말 모임이 쭉 있지만 이제 평소에 1년 중에 별로 행사가 없거나 이럴 때는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1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회 1회 정도가 평균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요즘 들어 혼술이라고 하는 그걸 네.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에서 이제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맥주 한 캔, 두 캔 정도 마시긴 하지만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되면은 그때 좀 덜 먹어둘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문득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생각이 난 건데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어느 술집 같은 데에서 홍보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대회, 그런 대회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대회를 했는데 20대 두 분이서 86병을 12시간 동안 마셨다는 기록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살이 뭐 태음인, 소음인 뭐 이런 계통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이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아시아 계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양인 쪽보다는 그 비율 자체가 좀 낮아가지고 절대적인 양 자체는 적지만 그래도 많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술 마시는 속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숙취가 일단은 없으려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즐거운 술자리 이런 분위기에서 길게 좀 두고 왜냐면은 지금 드시고 있는 술을 마시면서 술을 흡수하는 속도랑 분해해서 이제 체외 밖으로 내보내는 속도가 두 개가 균형이 안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흡수하는 속도가 이제 분해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체내에는 알코올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축적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이제 여유롭게 쭉 길게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환경 자체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화기 계통 쪽에 무리가 안 가게 그런 식으로 쭉 그런 식으로 좀 몸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은 다음날 숙취 해소 같은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첫째로는 이제 술을 마실 때 이 분해할 때 필요한 게 저희가 다량의 물이랑 그리고 당분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다음날 숙취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술 마실 때도 중간중간에는 포도주스라던가 뭐 탄산 음료라던가 이제 이런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당분도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 걸 좀 같이 드셔주시면 분해하는 데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재민 원장님, 보통 치매 진단은 어떤 상태에서 내려지는 건가요?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질환을 딱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명칭은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성숙한 뇌가 후천적으로 이제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외상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되면서 지능, 학습, 언어 이런 인지 기능과 같이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정신 기능 또한 떨어지는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다 포괄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발성 인지 장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이 장애가 생긴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진단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해 주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건망증인지 뭐 치매다 아니면 건망증이다 아니면 건망증에서 치매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듯이 굉장히 딱 하나로 짚어가지고 이건 여기서부터는 치매다라고 하기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매가 발생하다 보면 삶의 질이 워낙 낮아지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주재민 원장님, 치매가 걸릴 수 있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원인 질환으로는 한 80, 90까지를 들 수 있는데 80, 90까지가 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질환들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우울증이라던가 뭐 약물을 뭐 오랫동안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 신경매도, 뭐 뇌종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역시나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 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같은 병은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가장 원인으로 부각되는 거는 이제 혈관성 치매,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뒤에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다음으로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 원인 질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혈관성 치매 어떻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1, 2위 차이는 있지만 1위는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병이고 2위는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병인데 이 두 가지는 확연히 그 진행 상황도 다르고 어떻게 이제 유발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도 다른데요. 제일 먼저 혈관성 치매를 좀 살펴보면은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돼서 발생되는 치매를 모두 다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부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뇌혈관 질환에 이제 동맥경화가 온다 내지는 혈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뇌혈관 자체가 좀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출혈이 생기고 주변으로 이제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알츠하이머 반대편인데 1위 알츠하이머를 좀 살펴보면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이제 퇴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무릎의 연골이 점점 더 따라가면서 퇴행성 질환, 퇴행성 무릎 연골 질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퇴행성이 이제 뇌 질환에 온 상황을 알츠하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뇌 실질 자체가 쭉 줄어들면서 뇌세포 자체가 쭉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 초기부터 이제 편마비라던가 아니면 구음장애, 안면마비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련의 증상 같은 게 혈관성 치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천천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